안녕하세요. 피타고라스 생각 수업이라는 책을 읽고 리뷰 영상을 제작하게 된 아무개입니다. 오늘 저는 이 피타고라스 생각 수업을 읽고 제가 깨닫게 된 것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옹고지신을 읽고 생각하게 된 두 가지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페르미 추정을 읽고 생각하게 된 이 페르미 추정과 인생의 유사성입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이 두 가지 문제, 옹고지신에 대해서 다뤄볼 것입니다. 이 옹고지신에서 다룬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른 과목은 마치 나무와 같이 기존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상식을 먼저 배우고 그것을 통해 다양한 갈래로 뻗어나가서 여러 가지 입이라는 세부적인 내용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분야, 가지를 못해도 다른 과목 가지들을 잘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많은 입들을 뽑아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수학은 이와 달리 탑을 쌓아나가는 것 혹은 계단을 만들어 나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묘사됩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것들이 제대로 잡혀 있어야지 그 이후의 것들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것을 듣고 나가지고 저의 두 가지 개인적인 질문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죠. 왜 대학 갔는데 수학이 중요한가요? 기존에 제가 주변 인물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들은 말이 대학 갈 때 수학은 꼭 열심히 해야 한다 였습니다. 왜요? 아니 대체 왜 수학이 다른 과목이랑 뭐가 다르길래? 이것에 대한 대답을 오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 수학을 잘해왔다는 것이 성실성을 증명하는 하나의 거대한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자, 수학을 배우기 위해서 저희가 12년 플러스 알파라는 시간 동안 배워왔습니다. 이 수학은 다른 과목들과 달리 단 하나의 실수만 있어도 앞으로 할 것들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과목들을 오랜 시간을 들여서 좋은 성적을 받아왔다는 것은 그동안의 노력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12년 플러스 알파라는 시간 동안 어려운 개념들을 잡아가면서 자신의 수학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탑의 일부를 완성시켰다는 것 자체로 그 사람의 노력, 성실성을 증명하는 하나의 거대한 지표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대학을 가는데 수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왜 수포자가 다른 과목에 비해 많을까요? 여기서 제가 주변 인문들을 보자면 과포자, 국포자, 사포자는 생각보다 별로 없었어요, 사람들이. 대충 기껏 해봐야 반에 3명 정도? 근데 수포자는 많으면 10명이 넘게 있었습니다. 아니, 왜 수포자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거죠? 왜 수학을 포기하려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한 대답도 쉽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앞에 말했던 대로 기존 것을 모르면 새로운 것을 배울 수가 없어요. 여기 탑을 보죠. 이 두 번째 탑, 새로 배우는 것에 두 번째만 부족하더라도 다른 과목들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것이 누적되잖아요. 그냥 안 하고 누적되면 나중에는 대충 50번째 탑이 불안정하다고 두 번째 탑부터 다시 쌓아나가야 될 수도 있어요. 이 수많은 것들을 다시 배우라고? 이 수많은 사람들은 이 아득함을 깨달았을 때 수학이라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수학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모르는 것이 있다. 즉, 무조건 배우거라.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것을 달리 말하자면 쌓아나간다는 것은 기존의 것들이 새로운 것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므로 기존의 것만 착실히 쌓는다면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이 타 과목에 비해 쉬운 것 동안 수학이 쉽다고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럼 이제 두 번째 과목으로 넘어가서 페르미 추정, 이것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에 앞서 페르미 추정이란 것은 간단한 여러 가지 간단한 정보들로 자신의 논리적인 추론을 더해서 어떠한 결과의 근사값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카고의 피아노 조율자의 수를
간단한 정보들을 통해서 추론을 하고 그 결과 근사값을 내놓는 그런 과정이 페르미 추정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이것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그 결과 이 하나의 도식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정보를 입력하면 내 뇌가 논리적인 추론을 거치고 그 결과로 근사값이 뜬다. 이것이 페르미 추정이라는 것의 단순한 식입니다. 근데 이거 우리 어디선가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네, 맞아요. 저희가 아는 식에서도 똑같은 것이 쓰였죠. 식은 여러 가지 숫자들을 공식에 대입해서 답을 찾아내는 활동입니다. 이거 외에도 하나 더 생각나는 것이 있을 텐데, 네, 맞아요. 바로 문제입니다. 문제 또한 여러 가지 정보, 예를 들면 뭐 시라던가 문학이라던가 영어, 지문, 그거 외에도 사회로 치자면 사회 현상과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공식이랑 개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답이라는 결과값을 내놓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그 결과 이것들은 모두 이것과 유사해요. 이것과 유사하다. 이것이 대체 뭘까요?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은 자신의 신체 조건, 상황, 여러 가지 정보들을 나 자신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나의 행동이라는 결과값을 빼놓는 것입니다. 이 인생이라는 것은 여기 나왔던 세 가지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이 문제라는 것을 배우고 더 나아가서 공부라는 것을 하고 이 그리고 페르미 추정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을 이해해 나간다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다는 것, 나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행동으로 바꾸는가, 이것을 이해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를 위해서 이 여러 가지 문제와 식을 통해서 미리 이런 공식과 개념을 이해하면서 자신의 인생, 나 자신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다. 이것이 공부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담을 마지막으로 해보자면 결국 나 자신이라는 도구가 다르기 때문에 나의 행동이라는 결과값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틀림이 아니라 다르다. 자신이 이게 틀린 행동인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이 달라서 행동도 다른 거구나 라고 편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올리고요. 나중에 기회가 생긴다면 더욱 올려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안녕.